자, 한국은의 가계부채가 16년째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이죠. 아마 자영업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조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비중도 높고 엄청 많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아파트 사신 분들이 전부 다 비투를 해서 사신 거고, 또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코로나 이후에 거의 빚을 내서 좀 많이 버텼잖아요. 맞아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데다가. 근데 이런 현상들이 사실 한번 경제가 와르락 무너지면은 전부 다 줄초상 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경제 위기가 오거나 선진국들의 경제 위기가 와서 화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화폐를 찍어내서 막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독단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경제 위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사실 답이 없어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처럼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거나 미국처럼 화폐를 찍어낼 수 없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과거와 다르게 과거 IMF 때는 기업에 대한 부채가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들이 살았다면 지금은 기업에 대한 부채가 아니라 이제 서민들에 대한 부채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여파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빚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힘든 상황이 향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LTV도 이제 네. 추후 이제 대선 주자들이 LTV를 풀어준다, 이제 LTV를 높여준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대출을 더 많이 낼 수 있게 만들어서 집을 더 사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빌리겠죠. 빌리다가 엄청나게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은 답이 안 나오겠죠. 네. 그럴 때 현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죽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산의 가치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때 있는 사람들이 이걸 죽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줄 여력이 없죠. 지금 당장 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요. 조금 빚을 좀 줄이는 투자 포트폴리오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말 동안 생각을 했던 건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뭐냐면, 사실, 우리도 이제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 때 사실 시간과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비례가 되는데, 사실 처음에는 돈이 벌리는 게 천천히 벌리죠. 그쵸. 그러다가 한 번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 천천히 가다가 또 터닝 포인트가 있어. 근데 사실 이렇게 가다가 이 터닝 포인트의 상승폭이 점점점 커지거든요. 시드가 커질수록 점점점 이게 돈을 벌리는 이 터닝 포인트가 커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우리들의 문제는 이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 구간 기다리면은 이렇게 한 번씩 점점점 자산이 늘어나잖아. 한 번에 늘어나진 않잖아. 네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이 기다리는 구간. 이게 정말 지겹고 따분하고 짜증나지 않나. 네.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거의 1년 동안 옆으로 기기만 하면서 사실 한 번만 찍 힘을 싸주면 과거에 이만큼 올라줬으면 이제는 이만큼 올라주겠는데 이 기다리는 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뭘 하고 진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본업은 잘 되지 않고 네. 정말 힘들지 않을까. 아, 장도 재미없고 돈은 그쵸. 안 벌리고 몇 개월째 코인 시장 한다고 유튜브 방송 보고 있는데 돈은 안 벌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구간들을 잘 넘기면 진짜 그 한 번에 돈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이제 사업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게도요, 매출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 번에 쭉쭉. 매출이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가지 않아요. 점점 매출이 늘어납니다. 잘 되는 가게는. 물론 안 되는 가게는 떨어지겠지만 잘 되는 가게 기준에서.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계단처럼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빨리빨리 이제 상승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좀 기다려라 뭐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는 사실 유전자를 이제 부자가 되지 못하는 유전자를 타고났기 때문에 이 기다리지 못하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부자가 되는 유전자가 또 따로 있나 보네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버티고 견디고 이 상승폭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용자. 자산이 한 번에 늘어날 수 있는 비트코인이 1년 동안 횡보치고 힘들게 했지만 잘 기다리다가 이 한 번 타이밍에 터닝을 하고 또 기다렸다가 터닝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격이고 좀 그 투자 마인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부자 마인드가 아니면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동물도 아시겠지만 말 한마리의 값이 호날두 이정료보다 높죠.
이게 이제 그 일명 생마라고. 이거 아니야? 교배 뭐 시수말 아, 그래? 아니 시수말이라 하지 생마는 그 옛날 단어 내가 오래된 사람이라서. 고급 단어 쓰십시오. 시수말 그래서 시수말. 이 DNA 때문에 시수말의 가치가 1200억까지 올라가는 이런 귀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인간도 이런 DNA에 따라서 사실 부자는 이미 선택적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부러운 아무튼 근데 유전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과연 부자가 되지 못할 유전자가 따로 있는지, 내가 부자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폭을 기다리지 못하는지라는 생각이 나도 들더라고. 네네. 나는 이제 1000억을 벌어야 되는데 이 계속 여기서 이렇게 캔버치고 있으니까 내가 부자 될 상요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더라고 요즘에. 그죠. 요즘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게 이제 누군지 아시죠? 네네. 김동현 씨는 이게 아버지입니다. 그대로 이게 갔네. 김동현이에요. 얼굴이 그대로 갔네. 그럼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어머님 유전자 다 어디 갔어? 또 웃긴 거는 김동현 아들이에요. 와. 보시면 유전자의 무서움인데 이 3대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니 어떻게? 3대가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과연 이 유전자를 뚫고 내가 가난한 사람의 유전자를 좀 타고났으면 네. 사실 내가 이 유전자를 뚫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사실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우월하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 가난한 DNA를 공격한다고 부자일수록 오래 산답니다. 이것도 신기하네. 그래서 기대 수명이 부자들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대 수명, 그러니까 가난하신 분들이 기대 수명이 짧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차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가난이 인간에게 끼치는 DNA 영향이 보시면은 이게 염색체 끝에 위치한 텔로미어가 짧아질수록 수명이 단축되는데 가난할수록 짧아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가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DNA가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면서 야, 내가 가난하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수명이 짧아. 네. 수명이 남들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6.5세 정도 짧다고 해요. 6.5세인데 이 나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 차가. 네네. 왜냐면 이제 텔로미어 관련돼서 조금 여담인데 네네. 텔로미어를 이제 수명 연장시키는 약이 나왔어요. 네네. 그거는 또 부자들만 먹겠죠. 그것도 있겠지. 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이제 부자들은 더 오래 살게 되는 그런 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 야, 이거 부자들은 더 오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나는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가난은 DNA에 흔적을 남긴다고. 가난할수록 IQ가 떨어지는 거는 과거의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선정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을 모두 다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내 DNA,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상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이의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생물학적 특징이 고정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얘는 훌륭한 DNA를 갖고 나온 아이야. 네. 얘는 훌륭하지 않은 이제 DNA를 갖고 나온 아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뭐냐면 맥데이 교수님이 얘기하죠. 가난은 경험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려지지 않았다. 뭐냐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에 내가 가난한 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DNA 흔적을 남긴다는 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 삶에 그게 묻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냐 양육이냐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활한 게 가난하면은 이제 가난 DNA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한 말이 가난을 시급하게 퇴치하는 방법은 가난을 퇴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난을 퇴치하는 방법은 지금 양육이냐 본성이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을 벗어나면 이제 가난이 퇴치되고 가난한 DNA가 조금 수그러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DNA가 다를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은 왜 가난할까? 부자 나라들은 왜 부자일까라고 보면은 사실 DNA적인 이유보다는요. 네. 이 부자 나라들은 부자에 속해 있잖아. 그래서 이 가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그 가난한 환경 속에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자체나 IQ 이런 DNA 자체가 가난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내가 사실 이런 종마의 씨를 받고 태어나지 못해서 사실 원래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있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펌핑 될 때마다 못 기다리는 그런 내가 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 DNA 탓인가? 유전자 탓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상황을 만든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DNA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 지금 내 자식들에게 양육이냐 아니면 본성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의 가난한 상황을 퇴치하는 것이 내 아이들을 더 똑똑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적으로도 이제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가난한 DNA를 가지고 있는가, 진짜 이 무시할 수 없는 DNA, 이 속에서 내가 가난한 집에서 흑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DNA 때문인가 환경인가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노력하면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네. 그래서 후천적인 게 조금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양육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부자가 되면 됩니다. 그렇죠. 부자가 돼서 좋은 환경을 결론은 만들어야 뭐다? 된다. 내 자식 공부 못해! 야, 너 공부 왜 이렇게 못하고 미래에 커서 뭐가 될래? 라고 얘기하면 본인 탓인 거예요. 아, 내가 좋은 환경을 못 만든 거구나. 아, 그럼요. 본인 탓인 거예요. 아. 그거 내 자식한테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네. 내 자식이 힘들어하고 뭐하고 얘는 취업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막 이래. 부모 탓인 거야.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이제 미래의 내 자식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 총균세에서도 사실상 이제 총균세는 이제 뭐 총이야기, 균이야기 나올 것 같죠? 네네. 총균세의 내용 중에 대부분 내용들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환경에 따라서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IQ도 변하고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조금 더 부자가 더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싶습니다.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후진국들 좀 가난한 국가들을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었던 말도 인종차별은 없다. 인종차별 교육만 없다. 있을 뿐. 네, 그러니까 교육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인종차별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난한 국가야 사람들은 진짜 막 일을 시키고 이랬을 때 사실 우리랑 좀 다르게 일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너는 몰아서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배움의 차이만 있을 뿐 사실 인종차별이나 DNA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